생활소음이 사라진 아파트. 일 때문에 관서 쪽에서 관동지방의 어느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상당한 블랙기업이라서 사령증을 받은 것이 이사하기 3주 전이라 그동안에 경무를 병행하며 이사 준비까지 해야 해서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다. 보통은 회사 총무부가 거주지를 수배해주지만 그 시기는 회사가 좀 휘청거리던 때라 내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이사할 곳은 신칸센과 전철을 번갈아 타도 4시간 이상이나 되는 거리라 직접 가서 집을 볼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방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나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기도 해서 임대료에 비해 깨끗한 물건을 찾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우선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집을 원했는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있다고 해봐야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고 형편없이 좁은 집이라던가 역에서 도보로 50분이나 걸리는 곧 무너질 것 같은 일반 주택 같은 것들만 즐비했다. 그래도 범위를 넓혀서 찾아보니 어느 마을에서 겨우 한 동짜리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었다. 역에서 걸어서 10분,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이 있고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었다. 임대료는 5만엔 남짓. 솔직히 지금까지 봤던 집 중에서도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리고 그 집은 직장에서 전철로 40분 정도의 마을에 있었다. 행복한 고민 같은 건 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삿날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임대료가 싼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욕실에 환기팬이 없었던 것이다. 있는 것은 잔뜩 김서린 여닫이 창문만이 있었고 그 창문을 열면 바로 앞이 길거리라서 환기를 하면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부터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은 증거로 욕실 내 고무 부분에는 곰팡이 자국 같은 검은 얼룩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뭔가 전체적으로 시큼한 별난 냄새가 났다. 거실 내장은 깔끔했는데 집안 전체가 축축하고 눅눅해서 으스스했다. 남향 큰 창문에서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집안 모두가 어딘가 어두침침하고 이상하게 피부가 끈적거릴 정도로 습기가 올라왔다. 싼 아파트라서 벽이나 방습찰비에 인색했겠지. 아직 가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더 어둡게 느껴지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당시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사 후 얼마 동안은 어수선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집에선 이것저것 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됐고 환경이 바뀐 스트레스 때문인지 앵무새가 떠들지를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되었다. 이윽고 집안이 정리되고 새도 안정을 찾게 됐는데 이번엔 잔업이 계속되어서 아슬아슬하게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나날이 지속되었다. 우리 집을 포함해서 딱 4집밖에 없는 아파트의 창문들은 내가 퇴근할 즈음엔 모두 불이 꺼져 있었으므로 야행성이 되어버린 나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밤중에 샤워나 화장실 사용 같은 것에선 더욱 그렇다. 아파트라는 게 벽이 얇아서 물 흐르는 소리도 전체적으로 울려 퍼지니까 말이다. 그래서 잔업이 있는 날에는 자기 전에 목욕을 안 하고 아침에 샤워로 대체한다. 야간에 다른 주민들의 생활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던 것도 내가 조심하는데 한몫했다. 잔업날 심야라면 몰라도 휴일에 집에 있을 때도 저녁 7시경에는 아파트 전체의 생활소음이 뚝 그친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았다. 때때로 빨래가 걸려있기도 하고 내가 집에 있는 휴일 낮에는
청소기라던가 화장실 물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좀 지나면 모든 집들이 싹 조용해지면서 화장실 쓰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도 생활소음을 낸다는 자체가 뭔가 꺼려지는 느낌이 된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나 말고 모두가 짠 듯이 한꺼번에 조용해지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 하나, 조금 무섭다고 해야 하나. 그 집에서 산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조금 늦은 직장 내 환영식을 마치고 심야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오랜만에 마신 술이 도는지 어서 눕고 싶었지만 야키니쿠 냄새가 온통 머리에 배어 있어 굉장히 찝찝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고 이런 시간에 물소리를 낸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주말이기도 하니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샤워를 하게 된다. 욕실 창문에 접한 길거리는 낮에도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을 정도니 이런 시간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다닌다. 쉬기도 있어 대담해진 나는 모처럼 환기도 할 겸 창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 공기가 등을 서늘하게 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술로 인해 멍한 머리도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샴푸를 하며 바닥 구석에 물때를 발견하고 역시나 환기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같은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가며 술이 깰 때쯤이었다. 갑자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여닫이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나는 소리였다. 놀라서 창문을 올려다 보았지만 창문은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그대로였다. 우와, 큰일이다. 불빛 보고 커다란 벌레나 바퀴벌레 같은 게 와서 부딪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자 소름이 끼치면서 서둘러 머리를 헹구고 욕실을 나가려고 했다. 다시 한번 아래로 머리를 향하고 수도꼭지를 돌린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나고 잠시 후 쏴 하면서 물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에 섞여서 다시 창문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났다. 또 벌레가 와서 부딪힌 걸까? 아니다. 원래 이 창문은 위쪽에 걸쇠를 열어야 창문이 바깥쪽으로 향해 사선으로 열리는 구조다. 벌레가 와서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창문이 움직일 리도 없다. 문득 그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창문을 올려보다가 으악! 하며 소리를 지른다. 바깥쪽에서 손 하나가 창틀을 잡고 있었다. 그러면서 천천히 창문을 밀었다 당겼다 반복하고 있다. 그때마다 짤깍짤깍 하는 소리가 창문에서 나고 있다. 관절이 늘어난 듯 가느다란 손가락에 빨간 매니큐어가 묘하게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것이 잘못 본 게 아닌 사람의, 그것도 여자의 손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잖아.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시력이 정말 좋지 않다. 평소에는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쓴다. 안경을 벗으면 1m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도 뿌옇게 보이는 레벨이다. 그렇다면 지금 안경을 벗고 있는데도 어떻게 나는 그것의 손이 비쩍 말라붙어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인가? 창틀을 잡은 손은 계속해서 일정한 리듬을 새기듯이 짤깍짤깍 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거기에 섞여서 운이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중년 정도의 여자가 컵을 입으로 막고 말하는 소리 같은 우물우물하면서 분명치 않지만
이상하게 메아리 치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이런 목소리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그 즈음에는 나도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샤워기 헤드를 부적처럼 움켜쥐고 그 여자의 손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근처에 국도를 달리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끊임없이 계속되던 그 목소리가 사이렌 소리에 반응하듯이 멈췄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삐오 하면서 사이렌 소리를 흉내내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손이 창틀에서 떨어지면서 스르륵 하고 창문 밖으로 사라졌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면서 한동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경찰차의 소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나는 서둘러서 창문을 닫고 욕실에서 뛰쳐나왔다. 손을 뒤로 하여 부서질 듯 욕실 문을 닫고 거실로 뛰어가려고 하는 순간 목덜미 쪽에서 생선이 썩는 듯한 악취와 함께 미적지근한 공기가 느껴지면서 이런 일을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확실히 귓가에 들린다. 더 이상은 한계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달려서 축축하게 젖은 벗은 몸 그대로 침실로 달려들어간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앵무새가 잠들어 있는 세장 앞에 진을 치고 그것이 방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되지도 않는 연부를 계속해서 외웠다. 욕실 쪽에서는 때때로 끼익 하면서 불투명 유리를 긁는 것 같은 소리와 하는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새벽녘이 되어서는 조용해졌다. 다음날 아침 조심조심 욕실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진흙 같은 것이 바닥 한쪽에 발라지듯 말라붙어 있었다. 거기다 생선 썩은 내가 욕실 가득해서 전날 밤 일이 꿈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것들을 치우려고 생각하다 욕실 청소용품이 다 떨어진 것을 알고 녹초가 된 몸을 끌고 근처의 약국에 가보려고 문을 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난폭하게 위층 집의 문이 열리더니 눈앞에 바깥 계단을 엄청난 기세로 한 아저씨가 뛰어내려온다. 낡고 목 주변이 늘어난 스웨터를 입고 흰머리가 마구 뒤섞인 떡진 머리가 번들거린다. 그냥 봐도 구질구질해 보이는 인상의 아저씨였다. 그 아저씨는 멍하니 바라보는 내 앞에 서더니 헐떡거리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밤에는 말이야 특히 안 된다고 전부 없는 척 해야 하는데 말이야 하고 침을 튀기면서 억양을 마구 높이며 소리를 지른다. 어제부터 의미도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 나도 이상해질 지경이었다.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뭔 소린지 알아듣게는 쳐 말해야 할 거 아냐? 라고 내가 화를 내며 울음 섞인 소리로 대답했다. 이웃에 대한 예의 같은 것은 그때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저씨는 으아! 하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듯 하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나를 향해서 이런 일을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저씨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체인을 건 후 그날은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럴 기분도 아니었지만 억지로 술을 들이켠 후 자고 저녁에 깨서 다시 술을 마시고
아침까지 계속해서 잤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욕실에 있던 진흙 같은 것을 대걸레로 닦아 모은 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물로 억지로 씻어내고 나서 소금을 뿌렸다. 하지만 그 맡기도 싫은 생선 썩은 내만은 계속 남아있어서 방향제를 설치하고 문에 검테이프를 발라 봉했다. 다시는 그 욕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내가 키우고 있는 앵무새 얘기지만 원래 이 녀석이 말이 되게 많은 녀석이었는데 이 집에 이사 온 후부터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그날 이후로는 라던가 하는 배수관 안에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를 내게 되었다.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이상은 없었고 가까운 주위의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냐는 말만 들었다.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욕실 창틀을 잡고 있던 여자는 대체 뭐였던 것인가? 그 아저씨가 말한 밤에는 특히 안 된다거나 전부 없는 척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알 수가 없다. 밤이 되면 사라지는 생활소음은 그 여자와 관계된 것인지 아닌지, 앵무새가 어떤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는 것 같다. 사실은 지금 바로 이사하고 싶지만 이 아파트는 회사에서 사택 형식으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때까지는 움직일 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다. 밤에는 절대로 생활소음을 내지 않도록 하면서 말이다.